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폭등하고 있고요.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가 강세고 미국 증시도 이제 강세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 이 분위기로 끝나면 그죠? 오늘 굉장히 잘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오미크론 문제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 특히 지난주 일주일 내내 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소나기 한번 맞은 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미크론 이제 그때 제가 저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각국 정부에서 이상하지 않느냐,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호들갑 떨고 끝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무튼 잘 돼가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오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징주 분노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얘기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 대선 정책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고하시고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형주도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요. 개별주도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끝까지 그죠? 수익 내고 파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잘 끝났죠. 코스피 지수 0.6% 상승 나와서 끝났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가장 시끄러웠던 거는 바로 여기 화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900이었던 전저점을 깨면서 여기를 이제 뺐단 말이에요. 거래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미크론 얘기 나오고 투매가 이틀 동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3일인데 지난주 월화가 요 두 개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거래가 되게 많죠, 그죠? 그만큼 개인들이 이제 또 많이 물량을 뺏겼다, 즉 손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수목금, 이번 주 월화 계속 양봉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낮에 거래 없이,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없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전사, 즉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래 없이 주가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전쟁 영화로 따지면 그냥 전멸, 거의 초토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외국인 이제 수급이 외국인 이제 순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기관 이쪽은 뭐 기대할 게 사실 별로 없고, 외국인이 오늘도 이제 거래소에서 현물을 좀 사줬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 덕분에 또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을 자꾸 욕하시는데 욕하지 마세요. 욕하시기 전에 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하시고, 그죠? 그 사람들의 잘못과, 아니면 잘못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단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신 다음에 그때 욕하셔도 늦지 않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욕하시는데 원래 해외 나가도 그죠? 한국인한테 사기치는 건 한국인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민 가신 분들 사기당하는 분들 꽤 있는데 누구한테 당해요? 한국인한테 당해요. 외국인을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기관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도 외국인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더 그래요, 기관이. 근데 아무튼 최근에 지수를 올려주는 건 외국인입니다. 무조건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외국인 수급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중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헝다그룹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자, 중국 증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 멀쩡해요. 오늘 플러스 0.1% 상승 마감했어요. 중국 헝다그룹이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세요. 요즘에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면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즉 금융위기가 올 거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헛소리예요. 제가 낮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개소리.
죄송합니다만 욕 좀 할게요. 네. 욕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개소리니까 듣지 마세요. 헛소리라고요. 중국발 뭐 리먼 브로더스 온다 그러는데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제가 왜 욕했는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네. 원래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세게 얘기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듣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뭐 그런 거 온다, 부동산 뭐 쓰나미 온다 그러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공부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네. 주식 공부, 경제,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좀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럴 땐 좀 세게, 그죠? 욕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느낌이 팍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중국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유럽 증시 보시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잠깐만요. 여기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신났어요. 오미크론 뭐 엄청나게 센 거다라고 영국 보건장관, 영국에 있는 보건장관이 이제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이게 2주죠. 2주 전에 호들갑을 떨더니 지금은 괜찮대요. 그냥 괜찮으니까 백신만 맞으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백신 맞으라고 할 거라고. 별거 아닌데. 독일 증시 2% 급등 중, 프랑스 2.3, 유로스톡스, 이게 유럽을 대표하는 대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 급등 중. 그러니까 유럽 증시를 그냥 한 번에 다 보고 싶으시면 요것만 보면 돼요. 유로스톡스 50. 네. 2.5%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랑 프랑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둘 다 2.1, 2.3 급등하고 있죠. 네. 끝날 때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불기둥을 뽑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을 좀 볼까요? 미니 나스닥 선물을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지 아닐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요겁니다. 보시면 요즘에 나스닥 지수 급락할까봐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현재까지는 미국 나스닥 지수 시초가가 1.8% 급등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나스닥 지수 떨어질까봐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증시는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자, 오미크론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만큼 하락했었죠. 그죠? 삼성전자가 한 5% 이상 급등을 했었어요. 11월 이제 20일 넘어서. 근데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지금은 앞고 좀 제끼고, 직전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 제끼고 좀 올라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78,000원이 약간 매물대가 하나 있긴 한데, 거기 제끼면 이제 8만원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올해 8월달부터 지수가 조정 나와서 좀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8월달에 급락한 게 이거거든요. 반도체 망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요? 8만원 위로 8만원까지 올라오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게 보세요. 처음에는 막 외국인이 판다 어쩐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지수 올라오고 삼성전자 다 올라오니까 이자세 뉴스 나오죠. 외국인이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샀다고. 살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들 털어낸 다음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절대 뺏기지 말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증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막 손절하고 싶어질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절대 뺏기지 마셔라. 그죠? 네. 뺏기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네. 요것도 이제 200일선을 살짝 들고 올라왔죠, 그죠? 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거 괜찮죠.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네. 대신에 이제 좀 흔들릴 수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수급이 좋아져서 올라오고 있고. 네. 힌트 많이 드렸어요.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안 떨어진다고. 오미크론이건 뭐건 간에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하락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힌트 계속 드렸는데요. 네.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개인들이 좀 불안해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오미크론 테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미크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종목이 누구겠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피해를 입었죠, 그죠? 그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하나투어 있죠? 하나투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그죠? 여행주인데, 하나투어가
이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지수 조금 빠지면서 오미크론 얘기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급락했어요. 하나토가요, 그죠? 네. 근데 잘 보시면 이날 그 오미크론 터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주말에 뭐 오미크론이 확산됐다 뭐 그래서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에 시작을 했다고 이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여행주 끝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샀으면 63,000원에 샀겠네요, 그죠? 네. 지금은 78,000원이고. 그러니까 그때 대비 20%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보이세요?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보통 그때가 바닥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있죠? 그때가 바닥인데 사람들이 뉴스 보고 털려버린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어제 하나토가 4% 급등 나왔고요. 오늘 6% 급등 나옵니다. 얼마나 한맺혔으면. 네? 오미크론 이슈가 터진 게 지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지지난주 금요일은 여기에요. 그 오미크론 터질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오미크론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폭락한 게 지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요거예요. 더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행주인 하나투어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모두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우리나라 대표하는 건설사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조만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집 많이 지어야 될 텐데, 그죠? 설령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중소형 건설사만 시켜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큰 대형 건설사도 집을 짓는다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오미크론 이슈 나왔을 때가 여기죠. 여기 금요일 여기. 이것도 급락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그 오미크론 이슈 터졌을 때가 여기였는데 이때보다 오히려 더 올라왔죠. 네. 이번에 털리신 분들 아마 엄청나게 후회하실 겁니다. 네. 현대건설도 보시면 급반등 나오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돌멩이님이 여기 단톡방에다가 좋은 걸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맞아요. 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하나 얘기해드리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주식하시다가 정말 힘들 때 있죠. 요번에 여러분들이 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드셨던 게 맞아요. 네, 주식시장이 이제 힘들 때도 있고 또 되게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정말 힘드셨던 때가 맞다고요.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엄청나게 힘든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정말 힘들 때는요, 주식하다가 막 진짜 다 집어 던지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는 자 3시 반에 주식시장 딱 끝나자마자 어디에 가시냐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강, 그죠? 한강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각각 그 지역마다 이제 요즘에 산책로 잘 만들어놨죠, 그죠? 사람들 많이 그 걸어다니는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3시 반에 끝나자마자 거기를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주식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미치고 힘들어 미치겠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어떤 분들은 막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대화 이렇게 나누시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세상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만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미크론 이거 먹은 간에 다 그냥 웃으면서 걷든지 열심히 걸어요. 세상 바뀐 거 없다고요. 근데 나만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뉴스도 많이 받고 차트도 많이 보고 뭐 계좌도 자꾸 보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멀쩡하게 돌아다닌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왜 서두에 하면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뭐 오미크론이 뭐든 뭐 말든 주식시장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셨죠, 그죠? 네. 근데 막상 이제 재테크하시려고 이제 들어와 봤더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주식시장이 2% 3% 급락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뭔데? 이러면서 그냥 막 걸어 다녀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과민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세상은 돌고 또 돌아요. 돈도 벌 때가 있으면 약간 손해날 때도 있고 눌릴 때도 있죠. 그러다가 또 보면 또 확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다 돈이 또 잘 벌릴 때가 있으면 또 약간 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벌릴 때가 있고 많이 벌릴 때도 있고요. 그죠? 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실 때는 딱 장 끝나자마자 바로 산책 놓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 뭐하구나 잘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내 잘못이구나. 네,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술, 비싼 술 마셔봤자 머리만 아프고 속만 아프거든요. 지갑도 가벼워지고. 근데 나가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햇빛 쬐고 걷다 들어오시면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도 머리도 맑아져요. 네. 돈 들이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면 돼요. 도움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왜 비싸다고 표현하겠어요, 그죠? 네. 제가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식할 때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 술도 많이 먹어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네. 마약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마약은 안 했습니다. 도박도 안 했고. 네, 아무튼 이제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술도 많이 먹어보고 뭐 어디 가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그죠? 네. 싸워도 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풀려요. 그냥 산책하세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아직 힘드시면 꼭 해보세요. 네. 자, 이제 아까 하나 더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노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 자, 대선 정책주 비교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어제인가요? 그 대선주 하시는 분들 이제 한번 번호 찍어보라고 했더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옛날에는 이제 윤석열 씨, 이재명 씨 대선 정책주 비교 분석한다고 하면 막 그냥 여기 방송이 터져 나가요. 막 바글바글해요. 막 서로 막 들으려고, 뭐라도 하나 좀 얻어가려고 막 많이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평상시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보다 2배는 돼야 되는데 올해 평상시보다 적어요. 그 이유는 손절들을 많이 했을 거고, 그죠? 네. 아이고 정책주 가겠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생각들 하실 겁니다. 선거가 이제 3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대충 딱 3개월 남았나요 이제? 네. 딱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겁니다. 왜냐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잘못하다 물리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안 갈 것 같은데 뭘 또 하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항상 그럴 때가 매수 적기고 주식이 싸죠. 지금 이 얘기 그냥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평소보다 사람이 적게 들어왔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때가 매수 적기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네. 보통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일단 차트부터 띄워놓고 막 종목 쭉 얘기해놓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분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띄워놓고 맨 마지막에 차트를 보고 끝내요. 근데 차트를 보고 시작하면 차트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이제 배경 설명하고 본질이 뭔지 얘기해드리고 결론은 차트 보고 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참고하셔라. 그리고 끝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이제 대선 정책주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일 건데 그러면 내일 바로 상한가 가나요? 네, 내일 바로 상한가 가는 게 있을 거긴 할 거예요. 가긴 할 텐데 자 스케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민주당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대통령 선거 나오면 이재명 씨가 기호 1번이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거기가 1번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2번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민주당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네. 예,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양 캠프라는 게 뭐냐면, 군대로 따지면 이제 그, 지휘본부죠. 그죠? 네. 군대 막사인데, 자, 캠프를 이제 다 이제 차렸잖아요. 그죠? 이재명 씨 쪽은 이제 먼저 차렸어요. 먼저 차렸고, 이제 윤석열 씨 쪽은 이제 뭐 김종인 씨 합류도 좀 늦게 됐고, 뭔가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씨가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고 이제 김종인 씨와 관련된 인사들이 이제 캠프에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뉴스를 보면 그래요. 그래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양쪽 다 이제 캠프가 차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겠어요? 전쟁 준비를 하겠죠. 대선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선거가 아니라니까 전쟁이라니까요. 네.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워게임 같은 거죠. 자, 이제 뭘 갖고 해요? 정책, 그 다음에 네거티브, 여론전, 그죠? 뭐 이런 거 쭉 갖고 이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도 전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뒤늦게 차려진 거죠. 윤석열 씨 캠프가 좀 김종인 씨 이분이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사정이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가 차려졌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윤석열 씨 캠프에 이재명 쪽은 이미 다 짜져 있고 윤석열 씨 쪽에서 이제 사령관이 이제 들어왔고 사령관이 이제 자기들 참모를 딱 이제 누구 여기 이제 1사단은 누가 맡고 2사단은 누가 맡고 이제 군대 용어 좀 잠깐 쓸게요. 2사단, 3사단 누가 맡고 여기 특공대는 누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쫙 해놨어요. 그죠? 해놓고 이제 뭐 하겠어요? 그 사령관들한테 지시하겠죠. 작전 계획 짜갖고 갖고 와. 브리핑 해봐. 그러겠죠. 그죠? 네. 이제 그 뭐냐면 정책을 이제 짜갖고 올 거예요. 정책 준비해서 이제 갖고 온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제 그 김종인 씨가 그 TV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12월 말 정도가 돼야 윤곽이 나올 거고, 그죠? 그거를 이제 다듬어서 준비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죠? 부족한 건 없는지, 보완점이 없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 1월 중순쯤 되면 다 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전쟁 준비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죠? 네. 이제 뭐 전쟁 준비하려면 뭐 사람도 군인도 이제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죠? 네. 물자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말 정도면 이제 얼추 되고 1월 중순쯤 되면 바로 이제 쳐들어가도 된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네. 지금 언제요? 12월 초죠. 12월 7일, 그죠? 네. 그러면 대충 크리스마스쯤부터 뭔가가 슬슬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본격적인 이제 그 전쟁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전에도 올라오는 거 있어요. 지금도 저 윤석열 시 테마주 새로운 거 막 나오거든요. 이재명 시 테마주 새로운 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단발성이고 이제 세게 이제 무리지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냥 소규모 전투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원래 테마주가 잘 가는 시즌이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해가지고 3월달, 4월달까지는 네, 무조건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안 간다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 할 때는요 항상 무조건 갔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할 때도 주식 20년 했는데 연초에는 거의 갔어요. 안 간 적 있으면 저한테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반박해 볼게요. 2000년도부터 현재 2021년까지 이때는 안 갔는데요.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다 반박해 볼게요. 그때 테마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항상 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보통 잘 가냐면 이걸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산타 있죠, 산타. 산타가 보통 집에 가고 나서부터 테마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산타가 집에 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냥 네, 본격적으로 시원시원하게 가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네. 그때는 늦으셨어요.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때 사시면 늦어요. 그 이후에서도 수익이 나긴 나는데 주식을 발바닥은 안 되고 발목쯤 있죠. 발목쯤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사면 이제 무릎쯤에 사야 되거나 아니면 저번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고관절, 엉덩이, 엉치뼈 그 정도에서 사야 돼요. 근데 이제 1, 2월 달까지 버티고 안 산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가슴, 어깨 막 이런 데 주식 사는 분도 나와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미크론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그냥 네? 일주일 동안 그냥 시끄럽게 놓더니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경증이다. 아직도 죽은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가 의료 후진국인데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잖아요. 네? 그거를 다 알면서도 영국 보건장관, 미국의 그 책임지는 사람들, 대통령,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특히 WHO
WHO가 처음부터 가담하길래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장난치는구나 이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채셨어야죠. 처음부터. 오미크론이 터지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보고된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이고 열흘 있다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죽었다잖아요. 어디에서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실까요? 걱정되시죠? 중증 환자들 자꾸 돌아가시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잠깐 해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2년 동안, 그죠? 2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한다고 어르신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있게 하고 어르신들 거의 외출 못하게 해놨죠. 그죠? 네.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도 어디 실내에 3개월, 6개월 이상 그렇게 가둬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멀쩡한 사람도 병나요.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병원에 오래 계시면,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햇빛도 못 쬐고, 그죠? 네. 그분들이 몸이 당연히 면역이 더 안 좋아지셨죠. 어르신들, 그죠? 요양병원 아니더라도 저기 뭐야, 병원 안 가신 분들 집에만 계시잖아요, 거의.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삶에 낙도 없고 맨날 TV만 봐야 되고 병나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고 웃고 떠들고, 그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야지 면역력도 강화되고 하는 건데, TV에서 맨날 나오는 거 그게 그거죠. 그죠? 네. 멀쩡한 사람도 병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정부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집안에 어르신들 계시면 자꾸 이제 좀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잘 챙기셔요. 네. 그죠? 네.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정부 욕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증 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내가 너무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냥 집에 있는 어르신들 잘 챙기고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좋은 거. 그죠? 네. 열심히 돈 버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다 돈 벌어요. 네, 그죠? 네. 네. 다 돈 벌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얘기를 그렇게 잠깐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있었던 준비가 다 돼 있는 대선주들도 최근에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이 나게 올라와요. 이재명 씨 거건 윤석열 씨 거건 불이 나게 올라오는데, 아무튼 김종인 씨 아까 인터뷰한 것까지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네. 원래는 추석 때 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뭡니까? 그 화천대유 이제 그런 거 터지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또 화천대유 얘기도 또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검 얘기도 뭐 온데간데 없고, 근데 조만간 또 이제 화천대유 얘기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지금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선 정책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질 건데 여기서 제가 남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더 써볼까요? 잠깐만요. 이미 과거에 많이 알려진 테마는 주의할 것. 테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다 써놓고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새로운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장과 기존 테마주 중에서 대장과 부대장, 그 다음에 쫄병이라고 할까요? 네. 쫄병, 쫄병이 바뀔 겁니다. 다는 아닌데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변경하면서 급등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충 이제 뭐 무슨 말인지는 아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재밌네요 진짜. 대선 정책주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제보다 덜 들어왔어요. 지수 폭락했을 때 그때보다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지난주 저기 화요일날 증시 폭락했을 때 있죠. 그때 유튜브에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때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4월달이나 5월달에 올해 4월달 5월달쯤 얘기했을 때는요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들어왔어요. 지금은 별로 안 들어오죠. 네. 좋아요. 이래야 돼요. 이러면 깔끔하게 가요. 자, 과거에 많이 알려진 테마는 주의할 것.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전에 이재명 씨 있죠. 이재명 씨는 옛날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자, 이재명 씨 거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씨는 요즘에 뭐 기본 뭐 주택 뭐 기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장난인 게요. 10년 전에는 뭐였냐면 무상이었어요. 무상 시리즈. 무상 교복, 무상 급식, 뭐 그때 무상 팬티도 있었어요. 무상 기저귀, 기저귀가 거의 팬티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무상 볼펜도 있었고요. 네.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근데 무상 테마주였는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기본이라고 바꾼 거예요. 네. 뭐 야권에서도 이제 옛날이랑 똑같은데 말을 살 바꾼 게 있어요. 경제 민주화, 그거 지금 공정경제라고 하죠. 그 말이죠. 말장난하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무상급식 테마주 이게 뭐냐면 무상자 들어가면 이재명 씨하고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거예요. 그죠? 네. 무상교복 이런 게 있는데 무상 들어가는 거. 네. 무상 영유아복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뭐 지원해주고 하는 거 있죠. 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무상급식이랑 무상교복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산지원금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죠? 영유아 혜택 그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보는 책이라든지 아니 아가방 컴퍼니 뭐 애기들 용품 그런 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무상급식 테마주 보면 잘 안 갑니다. 무상교복 테마주 형제 엘리트 같은 거 가끔씩 급등을 하지만 잘 안 가죠. 요즘에 아가방 컴퍼니 시세가 좀 어떤가요? 요즘에 조금 별로죠. 급반도 열심히 나오고 있죠. 끝난 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좀 흐름이 별로죠.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이게 대표적인 무상급식 테마주인데 뭐 끝난 건 아니겠지만 최근 보시면 이재명 씨 테마주로 별로 관계 없어요. 무상이잖아요. 무상하면 이재명 기본이니까요. 그죠? 안 가죠? 형제 엘리트 최근에 좀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죠?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10년 전부터 갔던 테마예요.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가던 테마는 지금 안 가나요? 가는 거 있잖아요. 세종시도 10년 전부터 가던 거고요. 원전 테마주도 원래 10년 전 정확하게 12년 전? 네, 그때부터 가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근데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가겠어요? 왜 안 가겠어요? 무상교복 실시하는데 많아졌죠. 요즘에 밥 거의 공짜로 먹죠. 무상급식.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쉽죠? 가려서 하세요. 잘 가려서 하시라고. 이미 한 게 있잖아요. 거의 요즘에 무상으로 밥 먹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죠? 교복도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래서 저 경상남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 친척 보니까 뭐 중학생들 교복 막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체육복도 지금 공짜로 주고. 네.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죠?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냥 테마 형성이 안 되는 거 옛날처럼.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나요?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잘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윤석열 테마주다, 내가 이재명 테마주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하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어젠가 얘기했었죠? 뭐예요? 누리플렉스 있죠? 누리플렉스가 요게 이재명 진흥형
전력망, 그죠? 네. 그 수혜주.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였는데,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는 언제 때 많이 갔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갔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저기 보면은 엄청나게 뽑았을 때가 있죠. 2015년이니까 누구 때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많이 갔어요. 네, 오랫동안 안 가다가 쉬고 있다가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들어놓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투 보니까 어때요? 제가 어제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 왜 파냐고. 일요일날 윤석열 씨하고 그 누구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윤석열 씨, 이준석 씨 막 합체해가지고 그죠? 막 김종인 씨하고 막 잘 된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누리플렉스 갖고 있는 이재명 씨 테마주인데 등등 사람들이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혀를 끌끌 찼어요. 현들 앞에서. 저래 갖고 무슨 돈을 벌겠느냐. 밤에 이게 너무 아까워갖고 어젯밤에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까워서. 네. 사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뭐 얘기했는데 올라가도 저는 뭐 사는 얘기 안 했다고 그래요. 네. 추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워서. 아깝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씨,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재명 테마주가 됐어요. 새로운 게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윤석열 씨 쪽에는 새로운 게 나타난 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가 있냐면, 자, 회사 이름이,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보시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데이터 솔루션. 자, 보시면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뭘 만들어 놨었네요. 그죠? 네. 형님들이 그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오미크론 덕분에 그죠? 박앤세일도 한번 했었네요. 그죠? 그죠? 네. 아,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에요. 네. 자, 데이터 솔루션이죠.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갈 뻔했죠. 그죠? 하마터면 상한가 찍었는데 풀린 거예요. 그죠? 네. 뭐였을까요? 뭘로 갔을까요? 재밌어요. 요즘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재밌어요, 진짜로. 자, 뭘로 갔다고요? 자, 윤석열 데이터 기반 코로나 대책 발표 예정. 발표도 안 했어요. 네, 발표 예정인데. 오늘 이것 때문에 들었다 놓은 것도 있고 아닌 척 하면서 10% 이상 떨어뜨린 것도 있더라고요. 새로 바빠요 요즘에. 네. 윤석열 데이터 기반 코로나 대책 발표 예정 소식 속에 데이터 관련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해서 급등했다 라고 세력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테마주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오픈베이스 아세요? 혹시 오픈베이스가 누구 테마주였는지 아시는 분? 오픈베이스 이게 누구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죠. 최재형씨. 네. 또요? 또 있잖아요. 그 전에는요. 그렇죠. 청투님 어서오세요. 청투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어서오세요. 네. 그렇죠. 안철수.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난 안철수 아니에요. 난 최재형이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날라요. 그죠? 최재형.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게 오늘 장중에 최대한 18%까지 급등했거든요. 앞에 보면 들었다 놨죠. 그죠? 오늘 왜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 네. 갑자기 나는 윤석열이래요. 예전에 제가 그 광고 카피 가끔씩 얘기하는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죠? 네. 종목의 변신도 무죄죠. 그죠? 네. 오픈베이스 윤석열 데이터 기반 바뀌었어요. 어제는 알려드렸죠. 주연테크가 뭘로 바뀐다고요? 원래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윤석열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아휴, 그러니까 그런 오픈 베이스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최재형 씨가 사퇴를 했으니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최재형 씨 갖고 있는 최재형 씨 주로 이만큼 갔으니까. 최재형 씨가 이제 나중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그러면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손절하고 되겠냐고 이게. 내가 미쳤지. 손절했더니 이제 막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왜 들었다 놨다 하지 알아봤더니 윤석열이래요.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시 사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면 되는데 화난다고 그냥 부부끼리 이혼하고 온 거예요. 그 심정이라니까요.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여기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어요. 좀만 더 참으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알고 뭔가 배울 텐데 여기서 이혼해버린 거예요. 이혼하자마자 봤더니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서 이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팔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파시면 왜 팔았겠어요? 최재형 씨밖에 모르니까. 최재형 씨 끝났잖아요. 그것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손절하더라고요. 참으라 그랬어요. 재료가 바뀌어서 올라올 수 있다.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유가 적당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바뀌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대장과 세 번째가 뭐예요? 대장과 부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기존 테마 종목 중에서 대장과 부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쫄병이 갑자기 대장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 종목을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네. 영보학인데 이게 이제 세종시 관련주 중에 하나거든요. 영보학. 근데 차트 이게 영보학이 세종시 관련주 중에서 등급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A, B, C, D, D등급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C등급이에요. C등급. 아시겠죠? C등급이라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유라테크 있잖아요. 유라테크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유라테크가 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영보학이 좋아 보이세요? 유라테크가 좋아 보인다 1번, 영보학이 좋아 보인다. 네, 4번 찍어볼까요? 네. 차트가 뭐가 좋아 보이세요? 여기 유라테크 그리고 영보학 뭐가 좋아 보이세요? 찍어보세요. 네, 토기쟁이님도 어서오세요. 뭐가 좋아 보이세요? 그렇죠? 영보학이 좋아 보이죠, 그죠? 네. 분위기가 좀 그죠? 네, 그렇죠. 네. 유라테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영보학이 갑자기 잘 만들어놨어요. 그 대주산업 있잖아요. 원래 영보학보다 대주산업이 더 좋아요. 차트가 항상 좋았는데 대주산업은 이러고 있어요. 그쵸? 옆에 있으면 죽이라도 좀 끓여서 주고 싶어요. 힘내라고. 대주산업이 죽은 게 아닌데 세상에 차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개인들이 버려서 그래요. 네.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죠? 무조건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옆에 있으면 죽이라도 좀 사서 먹여주고 싶다고. 힘내라고.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들이. 세력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보여요.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료가 아까 바뀌는 게 아까 오픈베이스도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연테크 어제 얘기했다고. 네. 갑자기 나는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정반대 진영에 있는 이낙연 씨 테마주였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있죠.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자, 재료가 변경하면서 이제 급등한 종목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자, 시간의 종목을 몇 개 볼게요. 시간에서도 막 좀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덕시나우지 이거 예전에 단톡방에 추천해 놓은 건데 라이브에서 딴 거 사놨고 네. 이것도 이제 꼭 눌러놨죠, 그죠?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왜 갔을까요? 심심해서? 덕시나우징이 뭐예요? 부동산 정책주. NX는요, 다 아시잖아요.
7% 급등, 시간에 7% 급등 마감. 저 밑에 보면 한국가구 차트 잘 만들어놨죠. 이게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오미크론 터지는 바람에 이만큼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차트가 왜곡이 됐겠죠. 한국가구도 차트 잘 만들어놨고 만들어놨었는데 망가진 거예요. 상처를 좀 받은 거죠. KNN도 뭐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저기랑 상관없고 4시간에 급등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홀딩스, 벽산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건홀딩스 이게 뭐예요? 나무 리모델링 할 때 많이 쓰겠죠? 벽산 잘 아시잖아요. 네. 하츠 다 그쪽 하는 저기 유인하이텍도 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 조정 끝내고 차트 잘 만들어 놨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이만큼 빠진 거예요. 오미크론 전후에 네. 끝난 것들이 아닌데 이렇게 해놨고요. 처음에 범양건영이 대장이었고 일성건설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죠. 근데 덕신하우징도 좀 갔고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들이죠. 정산해강이 그때 급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여기까지 빼놨어요. 정산해강이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여기까지 빼놨어요. 너덜너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멀쩡한 것들을 다 박살을 내놨어요. 지금 주식 사면은 되게 쌉니다. 되게 싸요. 낙폭과대주들은 낙폭과대주대로 싸고 매집이 되어 있는 건 매집되어 있는 거대로 싸고 지금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쭉 얘기해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대선 정책주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뭐 좀 하나 달라고. 요즘에는 준다 그래도 안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올 여름에 가을에 호되게 한번 혼나고 나니까 대선주의 대자만 얘기해도 싫은 거예요. 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꼭 그럴 때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고점 찍고 이제 고생을 하죠. 네. 원래 갈자리에서 떨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있죠. 이때 주식을 사시면 진짜 편안하게 돈 많이 법니다. 근데 돈 누가 제일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아, 이 얘기를 듣고 회원가입하시면 돈 많이 버시겠죠. 예, 회원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고생 별로 안 하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돈은 누가 버는 줄 아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장에 종목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왜일까요? 고생했잖아요. 고생했기 때문에 종목이 아무리 이제 흔들면서 막 올라갈 때 되게 심하게 흔들어요. 올라갈 때 편안하게 막 상한가 칠 것 같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힘든 거를 다 겪고 주식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걸 견뎌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규원들도 이제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자마자 수익 내세요. 근데 누가 큰 돈 버냐면 그분들도 돈을 좀 빨리 벌지만 진짜 큰 돈은 기존 회원들이 벌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쫙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고생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털립니다. 네. 맷집이 엄청나게 세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렇게 흔드는 거는요. 올라갈 때 흔드는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고. 그래서 손절하지 말고 참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조정이 와도 끄떡도 안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해병대 그 캠프 그 체험하는 거 있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진짜 무슨 정글에서 네,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번에 되게 힘드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견디는 대가는 항상 그 보상이라고 해야죠. 보상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시 됐네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대선주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많이 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가 차려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자기 있죠. 갑자기 잘 모르는 정책주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뭐 4가지 얘기했죠. 그거 말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책 테마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히시면 7번 찍어주세요. 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빨리 찍어주세요. 뒤에 우리 또 김 시장이 방송하시니까 끝내야 되거든요. 네. 딱 2분만 할게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알려진 거 말고 모르는 게 막 튀어나오는데 왜냐면
지금 김정인 씨가 캠프를 차렸는데 지금 새로운 정책을 막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정권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막 이제 뭔가 발표한다고요. 비슷한 거 아니면 더 좋은 거 막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붙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 테마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올리겠냐 이거예요. 예? 세력이 뭐를 올리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걸 올릴까요? 예를 들어서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것처럼 차트가 보면 어때요? 힘이 없죠, 그죠? 이렇게 슥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보시면 뭐 큰 거래도 없고, 그죠? 네, 그냥 생바닥인 것 같죠, 그죠? 앞에 뭐 들었다 놨다 한 것도 없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저거 테마 형성될 것 같아요. 세력이 뭐 올리겠냐고요. 준비가 안 되는 이런 거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올리겠습니까? 아까 제 위나이트 이런 거 지나면서 얘기했지만 보실래요? 데이터 솔루션 뭐죠? 그러니까 뭐 올리냐면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 솔루션처럼 다른 걸로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근데 보니까 윤석열 씨가 갑자기 코로나 어쩌고 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데이터? 나 회사 이름에 데이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 급등시키는 거예요. 왜 갔는데? 그러면 우리 데이터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저 양반 돌팔이 아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안하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네. 나 데이터 이러는 거예요. 맞네. 그럼 가.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이유로든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딱 붙여서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주연테크 보세요. 오픈베이스도 다시 보시고. 자, 주연테크 다시 봅니다. 최근에 뭐 했어요?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아까 오픈베이스는요. 이게 다른 걸로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현금을 마련해서 사세요. 종목 발굴을 사시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고요. 준비 싹 다 해놨으니까. 원래 제가 대선주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인데 화천대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투매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안 털리고 그대로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런 식으로 수익 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머리 끝까지 가져갑니다. 네. 뭐 10% 20%짜리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50% 200%짜리 뭐 300%짜리 500%짜리 수익 냅니다. 왜 그러겠어요? 고생했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죠. 그런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새로운 정책주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주들이나 대선주들이 가긴 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잘 가려내셔야 되고 안 가는 것도 있으니까 새로운 테마주가 나올 텐데 그거는 재료가 다른 거였다 하더라도 이미 매집되어 있는 그런 게 날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백날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처음에 다른 걸로 매집했는데 갑자기 재료가 바뀌어서 잘 간다는 거. 왜 그러겠어요?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이 나중에 중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급등시키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김 시장님 방송하시니까 빨리 끊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네. 오늘 강의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 그리고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내일 2탄 해드릴까요? 2탄 해드릴까요? 2탄 어때요?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네, 그래요. 네, 2탄 더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김 시장님 지금 또 방송 준비하시는데 조정 후에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 이거 하신다고 하네요. 그죠? 조정 후 세력 매집 종목 공략법.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한 얘기랑 이어지는 얘기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거든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들었다 놨다 한다고. 오픈베이스, 주연테크 다 들었다 놨다 하고 하는 거 들었다 놨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세요. 어제도 이재명 시스템아주 얘기 잘 해주셨다고 회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2탄 가지고 2탄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저기 시간 보내시면
좋은 종목 다 날라가니까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저기 왼쪽에다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시장님 방송 들으러 가세요. 네.